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52세 박성진 원장입니다. 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진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김철수 선생님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운동복 입고 공원 도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올해 64세시고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아침 김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달 전에 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혈압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고 혈당도 괜찮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인께서 눈물 흘리며 물어보셨어요. 저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검사로는 잡히지 않지만 매일매일 혈관을 공격하고 있던 5가지 습관을요. 여러분, 저 지금 52살이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이랑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습관입니다. 돈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만 고치시면요. 진짜 장담하는데 70대에도 등산 가실 수 있고 80대에도 해외여행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하시면 5년 안에 병원 신세 지실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나는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철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쓰러지시기 전까지는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진짜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나도 그러는데? 라는 생각 드시면 바로 체크하세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인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시고 바로 뭐 하셨어요? 혹시 소파에 앉아서 TV 켜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낮잠 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밥 먹고 좀 쉬는 거지. 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점심 먹고 나면 좀 눕고 싶거든요. 근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환자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수 선생님 66세. 평생 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한강 걷기 운동하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그런데 작년 가을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세요? 운동도 매일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식사 후에는요? 밥 먹고 나면 좀 졸려서 소파에 앉아서 TV 봐요. 드라마 보다 보면 2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딱 잡혔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밥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죠. 그러면 우리 몸이 혈당이 너무 높네? 빨리 낮춰야지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때 앉아만 있거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혈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요. 그 시간 동안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 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마치 도로에 차가 너무 많이 몰려서 정체되는 것처럼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계속되면 혈관 벽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요. 그게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이에요. 무서운 건요. 이런 손상이 건강검진에서 초반에는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 안쪽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식사 후 2시간 동안 앉아만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거의 50% 가까이 높대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해결책은 진짜 간단해요. 밥 먹고 10분 안에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 아니에요. 설거지해도 되고, 집안 천천히 걸어도 되고, 베란다 나가서 식물에 물 줘도 돼요. 그냥 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아파트 복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집 앞 슈퍼까지 갔다 와도 돼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25%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TV는 어떻게 해요? 서서 보세요. 진짜로요. 처음엔 어색한데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광고 시간에는 제자리 걸음 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식사 후에 스쿼트 10개만 하세요. 식탁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딱 1분이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확 잡을 수 있어요. 이영수 선생님은 지금 퇴원하셔서 이 방법 실천하고 계세요. 식사 후 무조건 15분 걷기.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밥 먹고 15분만 움직이세요. 그게 10년 후 여러분을 살립니다. 두 번째 습관인 목마를 때만 물 마시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물? 그거 목마르면 마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60대 넘어가면 이게 안 통해요. 제 환자분 중에 정밀한 여사님이 계세요. 67세. 작년 여름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지셨대요. MRI 찍어보니까 작은 뇌경색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사님,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글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을 때 국물 좀 먹고. 순수하게 물은요? 목마를 때 마시죠. 근데 요즘엔 목도 잘 안 마르던데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대가 넘어가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져요. 몸은 물이 필요한데 뇌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데 알람이 안 울리는 휴대폰 같은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만성 탈수 상태로 사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몸은 이미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루에 물 대여섯 잔은 마시는데요. 부족해요. 60대는 최소 하루에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는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첫째, 피가 걸쭉해져요. 피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모자라면 피가 된장찌개처럼 진득진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이 무거운 피를 온몸에 보내려고 엄청 힘들게 뛰어야 돼요. 혈압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죠. 둘째, 신장이 망가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 피를 180리터나 거르는데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못 거르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고 신장 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요. 셋째, 머리가 나빠져요. 뇌의 80%가 물이에요. 물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3% 부족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물부터 드세요. 넷째, 관절이 아파요. 관절 연골도 대부분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르고 뼈끼리 직접 부딪혀요. 무릎 아프고 허리 쑤시는 거 물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가보세요. 소변 색깔이 어때요? 진한 노란색? 지금 당장 물 드세요. 주황색? 위험해요. 빨리 물 마시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옅은 노란색? 정상이에요. 정밀한 여사님 소변이 진짜 진한 갈색이었어요. 수년간 탈수 상태로 사신 거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하냐고요?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시간표 짜서 마시세요.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드시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오전 10시에 물 한 컵 드시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오후 3시에 물 한 컵 드시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저녁 8시에 물 한 컵 드세요. 이렇게 7컵이면 1.5리터예요. 딱 맞죠? 그리고 집 곳곳에 물병을 놔두세요. 거실 테이블, 침대 옆, TV 앞, 현관. 눈에 보이면 마시게 돼요. 중요한 거 하나 더. 커피랑 녹차는 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을 빼앗아가요.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 2컵 더 마셔야 해요. 정밀한 여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매일 2리터씩 물 드세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무릎 통증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셨대요.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해요. 물은 공짜 명약입니다. 세 번째 습관,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 안 하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장님, 저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걷는데요? 좋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요? 충분하지 않아요. 에이, 매일 걷는데 뭐가 부족해요? 김태호 선생님 사례 말씀드릴게요. 68세. 10년간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 운동하신 분이에요.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작년 겨울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살짝 넘어지셨어요. 그냥 통 넘어진 건데 대퇴골이 와장창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골밀도가 엄청 낮고 근육량도 턱없이 부족하대요. 말도 안 돼요. 매일 운동했는데요. 김 선생님이 억울해 하셨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선생님,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폐 기능에는 좋죠. 근데 뼈랑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건 근력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0대 넘어가면 근육이 매년 12%씩 사라져요. 가만히 있으면요. 10년이면 2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첫째,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에요. 근육이 뼈를 보호해줘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질 때 뼈가 직격탄 맞는 거죠. 그리고 뼈는 부서져요. 둘째, 당뇨병 걸려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육이 줄면 혈당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생기는 거예요. 연구 결과 보면요. 근육량 적은 60대가 당뇨병 걸릴 확률이 거의 3배 가까이 높대요. 셋째,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계단 오를 때, 버스 탈 때, 화장실 갈 때 휘청거려요. 그리고 넘어져요. 무서운 통계 하나. 60대 이상이 넘어져서 골절되면요.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0%예요.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헬스장 다녀야 해요? 아니요. 집에서 하세요.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이것만 하세요. 첫째, 의자 스쿼트를 하루 3번, 한 번에 10개 하세요. 식탁 의자 이용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이게 최고예요.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 다 생겨요. 처음엔 의자 손잡이 잡고 하세요. 2주면 혼자 할 수 있어요. 둘째, 벽 푸시업을 하루 2번, 한 번에 10개 하세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세요. 벽에 손 대고 팔굽혀펴기 하세요. 상체 근육, 팔 근육 생겨요. 무릎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셋째, 발뒤꿈치 들기를 하루 3번, 한 번에 15개 하세요. 벽 잡고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종아리 근육 생기고 균형 감각 좋아져요. 낙상 예방에 최고예요. 넷째, 물병 들기를 하루 2번, 한 번에 12개 하세요. 500ml 물병 2개 양손에 들고 팔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어깨 근육 생겨요. 무거우면 250ml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계단 오르기를 일주일에 3일 정도 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처음엔 2층만. 익숙해지면 3층, 4층, 5층. 이게 진짜 최고의 하체 운동이에요. 근육통 생기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육통은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루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김태호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퇴원하시고 이 운동들 6개월째 하고 계세요. 재검사했더니 근육량이 확 늘었대요. 이제는 계단도 거뜬해요. 손주 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걷기만 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 꼭 하세요. 네 번째 습관,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 하기예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나가기 귀찮아. 집이 편해. 이거 자주 생각하시죠? 최순례 여사님 얘기 들려드릴게요. 69세.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고요. 처음엔 친구들도 만나고 경로당도 다니셨대요. 근데 점점 귀찮아지신 거예요. 나가면 사람 신경 쓰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나흘째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경찰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최 여사님이 침대에 그냥 누워 계셨대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진단명이 뭔지 아세요? 중증 우울증이랑 영양실조. 제가 여사님 가족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약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치료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혼자 고립되어 사는 60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50% 높대요. 치매 걸릴 확률은 64% 높고요. 더 충격적인 거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담배 하루 15개비 피우는 거랑 똑같대요. 왜 그럴까요? 첫째, 대화가 없으면 뇌가 녹슬어요. 사람이랑 얘기할 때 우리 뇌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상대방 말 듣고 이해하고 대답 생각하고 표정 읽고 감정 느끼고 이게 다 뇌 운동이에요. 대화가 없으면 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퇴화해요. 둘째, 혼자 먹는 밥은 맛없어요. 이거 과학적 사실이에요. 같이 먹으면 식욕이 30% 증가하고 영양소 섭취량도 40% 늘어나요. 최 여사님은 하루에 밥 반 공기만 드셨대요. 셋째, 우울증 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외롭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면역력 떨어뜨리고 심장병 위험 높이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진짜 간단해요. 첫째, 하루에 한 통화하세요. 매일 누군가랑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 친구, 옛 동료, 동생, 누구든 좋아요. 못 만나도 목소리만 들어도 효과 엄청 좋아요. 둘째, 정기 모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경로당에서 탁구 치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소모임 하세요. 규칙적인 약속이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셋째, 온라인도 좋아요. 줌으로 모임하고 카톡으로 수다 떨고 손주한테 배우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넷째, 봉사활동 하세요.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도서관에서 책 정리. 다른 사람 돕는 게 자기한테 제일 좋아요. 다섯째, 반려동물도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 키우면 매일 산책 나가게 되고 말도 걸게 되고 책임감도 생겨요. 최순례 여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 가세요. 친구 3분이랑 같이 식사하고 노래방도 가시고 이제는 살 맞나요? 내일 만날 사람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만나야 살아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인 새로 배우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뭘 배워? 이제 늦었어.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한만석 선생님 72세. 평생 교사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10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TV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매일 똑같이. 어느 날 부인께서 걱정돼서 병원 오셨어요. 요즘 우리 영감이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씩 해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검사해 보니까 경도인지장애, 치매 바로 전 단계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약 처방할게요. 근데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뇌를 자극해야 해요. 새로운 거 배우세요. 제 나이에 뭘 배워요? 뭐든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 거. 60대 이후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멈추면요. 인지 기능이 매년 2.5%씩 떨어져요. 10년이면 25%. 사고력이랑 기억력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새로운 거 배우는 사람은 오히려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첫째, 새로운 학습이 뇌에 새 길을 만들어요. 뇌는 평생 변해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거 배우면 뇌 세포들끼리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연결이 많을수록 치매에 강해요. 둘째, 학습이 뇌를 보호해요. 평생 공부한 사람의 뇌를 부검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알츠하이머 병변이 있어도 생전에 증상이 없었던 경우가 많대요. 배움이 만든 뇌의 예비 능력 덕분이에요. 셋째, 새로운 도전이 삶의 의욕을 만들어요. 내일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줘요. 넷째, 성취감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새로운 거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이것보다 강력한 항우울제는 없어요. 그럼 뭘 배우라는 거냐고요? 제가 현실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첫째,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세요. 악기, 그림, 외국어, 컴퓨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거에 훨씬 강하게 반응해요. 둘째, 스마트폰 정복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유튜브로 요리 배우고, 줌으로 손주 얼굴 보고,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3개월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셋째, 매일 15분 독서하기예요. 평소 안 읽던 장르 읽으세요. 과학책, 역사책, 소설. 새로운 정보가 뇌를 깨워요. 넷째, 새로운 길로 산책하세요. 매일 같은 길만 가지 마세요.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새로운 풍경이 뇌한테는 학습이에요. 다섯째, 손주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세대 간 소통도 만들고 배움의 기회도 줘요. 한만석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75세에 우쿨렐레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3개월 후에는 간단한 곡 연주하세요. 1년 후 재검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인지기능 점수가 올랐어요. 이거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쿨렐레 연습하느라 정신없어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73세에 시작한 우쿨렐레가 그분 뇌를 살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진짜 중요한 얘기 5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마세요. 둘째, 목마를 때만 물 마시지 마세요. 셋째, 걷기만 하지 마세요. 넷째, 사람 만나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다섯째, 새로운 거 배우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고치시면요.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져요. 건강한 노년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 박성진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